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4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순서를 정한 것은 인베스코어에 있는 그 QQQ ETF에 있는 홀딩 그 순위입니다. 사실 나스닥 100에서 만든 웨이트는 이렇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QQQ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스닥 100의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웨이트는 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거의 15%,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세 개 합친 게 거의 지금 40% 가까이 되죠. 그 37%니까. 그리고 37 이거 하면은 뭐 45, 44, 45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거 들어가면 50이 넘어요. 그러니까 1, 2, 3, 4, 5만 해도 나스닥 100에서 50%가 넘고, 이거 다 더하면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얘가 한 종목이니까 이 7종목만 해도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나스닥 100 NQ가 움직인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냐, 트레이딩 하실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이 7종목을 택하고 있는지 또 이 나스닥 웨이트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네. 이 두 개 합치면 7%가 넘죠. 거의 8%가 넘습니다. 그래서 8.1%니까 얘가 사실은 애플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서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로 하자면. 그런데 이제 저는 QQQ의 홀딩 웨이트를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한 9%, 9.9%인가요?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QQQ의 그 웨이트, 그러니까 홀딩 웨이트 그 퍼센티지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그 핑크색 이 레인지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이후에 월, 화에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익스텐디드 저점은 170.89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더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도지 만들고, 수요일, 목요일 도지 만들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 잭슨홀 미팅 있고 나서 거의 30분 만에 이제 잭슨홀 미팅 후에 훅 치고 올라갔습니다. 15분 봉 보시면 수요일, 화요일 날에서 수요일 날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그래도 바로 캐치업을 해서 올라간 게 어디죠?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요일에 굉장히 긴 도지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랬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이 밑에까지는 여기에서 걸쳐 있으면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도지 만들었죠. 15분 봉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캐치업에서 올라와서 어디에 174.25 여기에서 저항 받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저항 받다가 이제 다시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그쵸? 목요일에 여기가 지금 끝이고, 여기에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겨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장이 끝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갭 상승해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 174.25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 핑크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끝난 거였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쵸?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갭 하락을 하면서 훅 치고 내려왔다가 10시에 시작된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코멘트를 듣고 이제 올라간 거죠. 뭐 지수에서 어제 올려드린 그 선물 그 차트 분석에서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Q의 이 7개 종목이 차지하는 게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 이 기술 종목이 빠지면 NQ가 빠지고 기술 종목이 오르면 NQ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장이 맞춰졌는데 훅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다. 뭐 그 이유는 제가 금요일 동영상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훅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임팩트는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제 나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핑크색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항받고 위로 올라갔다가는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더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다시 일봉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 핑크색 레인지가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이 밑에서 올라온 트렌드 라인이 뭐 깨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 레인지의 강력함에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다음 주에 이 레인지가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수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화요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던 게 지금 엔비디아는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에 나름 선방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AI 관련된 투자들이 위축이 되더라도 엔비디아는 아직 엔비디아 칩들의 수요가 아직 남아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AI를 서비스하는 쪽의 회사들 뭐 지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엔트로픽 뭐 그런 회사들 있죠. 그리고 그 회사들 말고 메타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많습니다. 이쪽에 AI 쪽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투자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AI 모델들 개발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들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그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만큼 미래에 그만큼의 수익이 보장이 되느냐.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투자를 100을 했는데 실제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50밖에 안 된다면 지금 이 투자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서 밀려서 하고 있지만 다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이 별로 안 난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투자가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투자가 과연 미래에 더 이상의 프로핏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그 올라가는 상승세가 일단 꺾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좀 버텼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장 전체가 시장 전체가 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랐는데 그렇게 임프레시브하게 오른 상황은 아니고 그 이유는 이 호재가 그렇게 시장에 임팩트 줄 만한가에 대한 회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동영상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 호재가 크게 힘을 입어서 상승보다는 약간 다시 밀릴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확신하시면 안 되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단 버텼고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겠지만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과연
미래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훅 치고 올라갈 정도의 뭔가의 비전을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일단 한번 내려오고 밀린 다음에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밑에 170.89, 114.25 이 레인지 지지선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뭐 여기서 쌩까고 여기서 쌩까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 이 세 개.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얘네들 뭐 이런 것들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뭐 파란색으로 하나 그려놓는다고 치면.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지지선들, 그래서 여기 지지선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좀 약한 애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 텅 비어 있어서 뭔가 지지할 만한 선을 찾게 된다면 얘네들 지지선이 될 수 있지만 뭐 강해 보이진 않죠. 그리고 여기 멀리서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지지선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용도 했고 여기 가서 내려온다면 지지선,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내려올 거를 대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의미 있는 지지선들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쯤에서 그냥 훅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 닿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거죠, 지지선이. 이렇게 막 그려놓고서 여기서 지지받았어요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164와 158.71 사이는 굉장히 많은 그 큰 갭입니다. 이 갭에 이건 뭐 제가 촘촘히 해놓고 여기서 했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레벨들을 놓고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 적어도 쉬어갈 확률이 높다. 여기서 지금 이것만 보시면 이 사이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간 것 같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114.25에서 여기선 저항받았고 여기선 지지받았어요. 15분 봉으로 보면. 하지만 데일리 차트 놓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닿고 이런 식으로 닿고 여기서 저항받고 하는 게 보일 정도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선 저항선들 무시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엔비디아는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실적 자체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레인지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이런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다음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잠시만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봐야 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서비스하는, 투자하는,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해야 되는, 뭐 물론 오픈 AI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확산되면서 월요일부터 이 레인지마저도 밀려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지지받고 저항받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결국에 목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양봉을 만들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금요일에 그 난리통에도 쉽게 오르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오픈해서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갔고 내려왔고 다시 10시에 올라갔는데 좀 더 분위기 타서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했고 이것도 막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다른 종목들. 특히 앞에 있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분위기를 타지 못할 정도로 우려를 받고 있는 중이다. AI 기술주들이 부진했고 다시 반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핑크색 레인지를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핑크색으로서의 자격 상실. 그쵸? 그리고 얘도 여기에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연결선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고점도 지지선 저항선으로는 작용을 했지만 큰 의미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있었던 다른 것들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지 못하고 일단 반등은 했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500.76 내지는 500 라인까지도 볼 수 있겠죠. 500.76이지만 그냥 500에다가 놔도 돼요. 어떤 그 심리적 저항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02.41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된.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뭐 정고점들도 없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뭐 이런 거에서도 걸리지 않는 그런 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은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지겠다. 그리고 내려가겠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그래도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레인지 그려놨는데 그거를 무시당하고 밀려 내려온 상황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더니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다시 이 지난주에 설정했던 레인지까지 들어오는 거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반등한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맞고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그럼 얘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느냐? 무너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그렇게 강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려놓지는 않고 일단 내려올 때쯤에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일단 요거 그리면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그 지지선으로서 다시 작용할 가능성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제가 그려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테크상으로는. 뭐 지금 내려오는 이게 보이시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그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패러렐 채널도 안 그리고 내려올 것이다.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와 정말 이 5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랠리 이게 이제 실적 때문에 그랬죠. 이렇게 되는 이 랠리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실적 랠리 이 두 개의 실적 랠리로서 갭상승하고 여기서 꾸준히 이 작은 정말 이렇게 작은 패러렐 채널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번 훅 치고 올라간 게 이렇게 갑자기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좀 냉정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고려하시고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 차트 보시죠. 자, 애플도 뭐 AI로 지금 뭐 메타에 지금 뭐 그 인재들을 많이 뺏기고 있을 정도고 애플의 AI 관련 쪽은 흐지부지 뭐 동력을 잃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들어가는 아이폰이나 이런 데에 AI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무슨 수로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 AI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분위기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애플도 밀립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중국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와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확확 치고 올라갔지만 갭상승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AI 없이 네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AI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망가진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그 시장의 expectation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죠. 대신 이제 빠지는 게 다른 AI 주식들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준금리 관련한 수혜를 보는 주식이라고 그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걸로 수혜를 많이 보는 업종들이 그 기준금리 이슈에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이나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들은 현찰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주식들이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뭔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어떤 투자를 계속 한다는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해오고 그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였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양이 늘어나거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뭐 이런 논리가 돼서 장이 상승을 하는 건데 이 오늘 말씀드린 이 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자유롭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오히려 그 캐시를 은행이나 어디다가 맡겨놨을 때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이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준금리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돼서 이 레인지는 못 지켰지만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영역 어디죠? 여기 이 핑크색으로 안 돼 있네요. 얘랑 얘를 이 안쪽 레인지로 들어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내려와서 뭐 충분히 얘가 더 하락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AI 관련 그 비즈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애플이 이렇게 움직일만 한 어떤 게 없고 뭐 다음 주에 발표가 안 되겠죠? 9월 달에 발표가 되나요? 뭐 새로 나온 아이폰 얘기도 루머 나오고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데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뭐 큰 의미가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있고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가도 이런 트렌드 라인들에 걸리고 여기에 있는 이 220.20 지지선도 만만치 않은 지지선이에요. 예. 그죠? 여기 이렇게 했었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갭 상승할 때도 지지선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을 정도니까요. 저항선, 지지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더블 시그널이 나와서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받은 거겠지만 그래서 얘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이 정도 그리고 올라가면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여기서 저항선 작용했고 여기서 지지선 작용했죠. 예? 그죠? 월화의 이 파란색 라인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이때만 해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저항선이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훅 치고 내려오면은 자 그리고 저도 아직 안 봤어요. 228.03이 수요일날 내려오면서 여기서 뭔가 약간의 그 저항이라도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볼까요? 여기선 지지저항 크게 안 받았네요. 내려올 때 그냥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9시 30분이 오프닝에 내려왔죠. 오프닝에 내려왔으면 여기서 지지저항 받기 어렵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썼습니다. 오히려 언제? 15분 9시 45분 봉에서 그리고 나서 훅 밀려 내려왔네요.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 번씩 쉬어갔죠. 네. 그러다가 말았다. 정말 실망스럽죠. 9시 30분 9시 45분 오프닝 하고 나서 10시에 파월 의장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그런 힘이 없었죠. 애플도 그렇게 지금 많이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 올라오면 이 레인지 내려오면은 이 노란색 이 레인지에서 저항받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거고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는 뭐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다시 봐야 되는 상황 그 정도다 라고 애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은 분위기 좀 다르죠. 뭐 아마존도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지만 여기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훅 치고 올라갔죠. 왜? 아마존은 그냥 단순한 AI 기업이 아니죠.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업들이 많은 특히 물류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이 그래서 다른 산업들이 아마존 뭐 딜리버리나 그 상품 하는 그 아마존에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존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수목 떨어진 거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저항받은 저항선까지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밀려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지금 뭐 거의 작용을 못했죠. 사실 목요일 때만 해도 이 트렌드 라인이 꺾여서 내려왔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하죠. 이 트렌드 라인이 내려오면 이제 하락 전환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잭슨홀 그 큰 이벤트가 있으면 큰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쉽게 숏을 팔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커버해서 이 28.06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233을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 그렇게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2번 저항 받긴 했지만 뭐 호재가 계속된다면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돼서 반등에 성공했고, 이 트렌드 라인 2개 있는 것만 뚫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 여지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히 아마존의 악재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AI에 묻어간다고 해도 좋게 묻어가고 나쁘게 묻어가도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존은 뭐 크게 얘기하면 233하고 20.44 이 안쪽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고, 지금 현재 28.06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자, 브로드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그래도 걸쳐 있었고 306.95 여기까지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죠.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하락을 했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다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줬고, 월, 화, 수 같이 AI 관련주들 쭉쭉 빠질 때 핑크색에서 벗어나서 이 밑에까지 일단은 밀렸지만 다시 핑크색 레인지 지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핑크색 레인지에 걸치고 도지를 만든 상황에서 결국 금요일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레인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고, 얘가 깨진다면 다시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모멘텀이 그렇게 약한 모멘텀이 아니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낸다면 다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 다운 트렌드에서 밀리고 레인지 안쪽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 여기서 다시 밀려서 내려가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277.71까지도 밀릴 수 있고, 그 밑에 뭐 여기 있는 271.67 얘는 뭐 약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 여기에서도 뭐 한번 쉬어갈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265.43 얘는 굉장히 강한 애죠. 그래서 더 밀린다고 하면은 265.43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AI 주식들의 그 좋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브로드컴도 어떤 식으로 될지.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지 저항 받아서 밀려 내려가는 게 아마 수요일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가 조금 따라서 월화 내려갔다가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올라갈 거고, 아니면 같이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브로드컴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도 뭐 AI 관련 주식들이랑 같이 밀려 내려왔지만 뭐 워낙 AI 쪽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고, AI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 내지는 미래의
프로핏을 생각한다면 그 중에선 제일 앞서 있는 게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도 있고 뭐 오픈 AI도 있고 다들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나 어떤 퀄리티 같은 부분들을 더 잘 유지하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하는 부분들은 알파벳의 제미나이가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아까 그 엔비디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그 내용들, AI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그 보상이 충분할까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들보다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구글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 빠지는 것도 제한적이었고 올라가는 것도 월요일에 고점을 뚫은 얼마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그래서 금요일에 이렇게 올라도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충분히 올라갔다, 뭐 아주 잘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저력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은 207.05가 역사상 고점입니다. 그거를 뚫고 신고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만만한 여기에 계속 이 상한선을 터치하면서 걸쳐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렇게 트렌드 라인 얘 말고 여기에서 뭐 이 정도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고 아니면 뭐 이 정도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여기에 패러렐 채널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 그리고 이 각도가 맞으면 여기에 패러렐 채널이 될 것이고 그 각도가 아니면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예, 여기에 맞췄는데 여기에서 맞아떨어졌다면 지금 이 패러렐 채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패러렐 채널 그리고 신고점 만들 정도까지 간 거예요. 얘를 지워줄게요. 얘를 지워주고 얘도 중요한 애니까 일단은 남겨놓겠습니다만 일단 이 각도가 여기서 꺾여져서 이 정도 되는 패러렐 채널로 갔다. 뭐 여기서 패러렐 채널 다시 그려줘서 뭐 얘가 맞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얘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얘를 따라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었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맞나? 여기하고 여기가 맞았네요. 네, 그쵸? 얘하고 얘가 맞아떨어진 거면 이 패러렐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옆쪽으로 밀렸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맞고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중간에서 밀려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렐 채널은 원래 그렸다면 그렸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보고 그거보다 기울기는 살짝 낮지만 이 패러렐 채널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고점 갱신해서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 이 트렌드 라인 요거 색깔을 살짝 핑크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가는 패러렐 채널을 다시 그려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있고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린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에 닿고 다시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 잘 나갔고 요새 알파벳에 대한 칭찬 내지는 그 호의적인 발언을 제가 많이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 않나요? 들어갈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는 있는 대로 분석한 대로 말씀드린 거지 사고 팔라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근데 전망이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쫙 잘 올라가서 각도가 이 각도로 틀어졌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각도보다는 살짝 밀린 감이 있지만 신고점 뚫고 올라갔고 신고점에서 일단은 밀렸지만 추가 상승할 여지는 아직도 존재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면 또 밀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밀린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굳이 핑크색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죠. 얘네들 레인지는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얘 중요하고 얘도 중요합니다. 뭐 여기에도 있지만 얘는 살짝 얘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바꿔주고 얘는 사실 얘 때문에 굳이 안 그려놨었던 애니까 그래서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뭐 추가할 거나 지울 애는 딱히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알파벳은 추가 상승하고 이 모멘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신고점도 갱신했고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파벳은.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 남았네요. 네, 메타 보시면 메타도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다른 그 그룹을 만들고 이거를 내가 왜 놔뒀지? 이거 지울게요. 얘네들 이제 지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얘도 지워도 되겠죠? 말하다 자꾸 말하는데 이 그룹과의 연결고리가 있고 그 밑으로 쳐졌네요. 지난주 여기까지 돼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 이 로아이 레퍼런스 라인 뚫고 올라가나 했지만 그 AI 관련된 분위기 안 좋은 걸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요 레인지가 지켜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좁은 레인지 이게 넓은 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월요일 화요일에 훅 치고 내려가고 수요일에 밑으로 내려와서 도지를 만들었고 목요일은 심지어 이 익스텐디드 레인지의 하한선을 뚫고 내려와서 컨펌이 돼서 와 이거 심하게 내려오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준다면 뭐 여기서 이런 정도 되겠죠. 이런 정도나 색깔 초록색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하게 내려오네 여기서 저항 받겠네 했는데 뭐 잭슨홀 연설 이후로 치고 올라갔지만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좁은 라인, 메인 레인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밑에 있는 익스텐디드 라인에 걸치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이게 다시 밀려 내려가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여기서 있는 이 니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도지 만들어진 애들은 믿지 마시고 버디가 큰 애들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게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더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일단 이 파란색 라인이 지지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다운트렌드 라인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따라서 내려가서 710.79, 681.01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내려오는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그룹의 고점과 이 그룹의 저점이 교차되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전저점, 전고점인 레벨들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는 이 위쪽에서는 의미가 없었는데 그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다시 여기서 그 전에 아마 지웠었을 텐데 이런 트렌드 라인도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이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연결하는 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이 연결선, 그러니까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해주는 연결선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얘는 트렌드 라인이라기보다 이 두 그룹의 연결선인 거죠. 그래서 그 연결선도 깨지면 더 내려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막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르건 내리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에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이번 주에 뭐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그게 되게 크게 영향을 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의 웨이트의 비중이 점점 이 7개 주식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ES와 괴리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ES는 한 10 정도 떨어지는데 NQ는 100까지는 아닌가? 10 정도 떨어지는데 NQ는 20에서 30 정도의 강도로 떨어진다거나, 오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상승 전환을 해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NQ가 ES보다 훨씬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선물 얘기지만 그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스닥 100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떨어지면 그만큼 나스닥 100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 기술주 투자하시고 정리하시고 할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차트 안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선물 차트 분석 안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새로 블로그 시작한 거 아마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켓 관련한 그 게시물들, 저도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쓰고 있는, 아니면 그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올리는 코멘트,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것들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 새 블로그에다가 아카이브처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저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블로그 보시면서, 블로그에도 글 새로 쓰면 이렇게 막 알림이 가고 하나요? 그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알림이 가시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실시간 코멘트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는 보실 수 있을 것이니까 그 블로그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선물 차트랑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